우선 베리에이셔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말하는 그 파트입니다. 네, 일단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VAE라고 하는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네, 이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는 그 포스테리어 확률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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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디코더는 이제 이 리콘스트럭션, 이제 다시 재구성하는 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추정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주어졌을 때? 레이턴트 값이 주어졌을 때죠.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베리어블은 저번 시간에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레이턴트 베리어블 잠재적인 변수가 주어졌을 때 리컨스트럭션 라이클리후드를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스테리아 프로버빌리티가 나오고 그다음에 라이클리후드가 나온 거를 봐서는 인코더 디코더의 그 인사이드에 해당하는 기술은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어, 조건부 확률은 알잖아요. 네. 네, 조건부 확률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네. 그치 베이스 정리, 베이지안 이쪽을 공부를 스타디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베이지 정리가 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그 다음에 likelihood로 구성이 돼 있다. 그 식 자체가. 그 향후에 그 기회가 되면 그 베이지안 정리, 확률 통계 그 개론, 통계학 책 보면은 좀 나오니까 그쪽 부분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스터디 했을 수 있으니까 쪽 이 논문에서 읽어가면서 어떤 그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코더가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추정을 한다고 그랬고요. 디코더가 그 라이클리후드를 추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베이지 정리에서 아까 사후 확률과 사전 확률, 그 다음에 라이클리후드 그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리콘스트럭션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맥시마이즈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목표 함수가 이 likelihood를 maximization 최대 우도 추정법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observed variable 관찰한 그런 변수의 restriction likelihood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적 함수다, 목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 latent variable in VAE는 뭐죠? 일단은 그 continuous variable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연속 확률, 네, 연속 확률이고요. 자, 그 다음에 listen to 리 최근에, 그래서 일단 최근에까지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이제 명시를 하자면은 이 그린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예요? 위에 거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Basic Variable Autoencode Structure? 예, 네. 예, 일단 VA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처음 이 2014년도 이럴 때 등장한 게 음, 요즘에 그 겐 같은 걸로 사실 이미지를 많이 생성을 하는데 예, VAE가 이제 겐 이전에 많이 연구되었던 그렇죠.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예, 포스테리어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 다시 말해서 어떤 주어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숫자 이미지가 들어 있으면은 숫자 이미지가 인코더를 통해 들어가면은 네, 어떤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의 한 점으로 매핑이 됩니다. 한 점으로 매핑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속할 확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다시 여기서 어떤 값을 뽑아가지고 디코더를 통과시키면은 이제 다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리콘스트럭션 라이클리후드라고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숫자가 인코더를 통해 들어가면은 어떤
그 정해진 여기 지금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다시 이제 복원을 시키면 숫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잘 학습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아무 지점에서나 값을 뽑으면은 다 이제 이상한 그 이미지가 아니라 다 정확하게 숫자의 값으로 매핑이 되는 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일반적인 이제 VAE가 잘 학습이 되면은 음, 이 6이라는 숫자가 있고 2라는 숫자가 있고 1이라는 숫자가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끝에 존재를 하는데 네, 이게 전부 다 레이턴트 밸류들이 그 레이턴트 값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이미지가 각각 어떤 레이턴트 베리애블에 네, 그 할당이 되어 있고 네, 여기서도 이제 VAE에서 레이턴트 베리애블은 네, 그 컨티뉴어스하다 연속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일명 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과 2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값이 무엇이냐 하고 네, 디코더에게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시키면은 음, 음,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명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7과 6의 중간적인 값은 여기 어디 9 비스무리한 위치의 값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처음 보는 이런 숫자들이 실제 데이터셋에 있었던 숫자들이 아니라 음, 그리고 이 6과 7의 중간이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 픽셀 레벨에서의 어떤 중간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음, 어떤 그 숫자와 비슷한 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음. 그런 마치 막 6과 7의 중간 정도 되는 숫자처럼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복원한 리컨스트럭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다. VA 통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그 네, 왼쪽에는 얼굴 표정에 대한 그 중간값을 그러면 알 수 있고, 오른쪽은 네, 숫자에 대한 부분을, 엠니스의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화면이, 저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인가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이쪽도 이제 왼쪽 위에는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음, 인상을 찌푸린 사람, 음,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인상을 찌푸린 사람, 음, 뭐 기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음, 이제 그 컨티뉴어스 베리에이블을 이제 적당히 조절을 해서 중간값을 찾아보면은 음, 이제 무표정한 사람이 나오고 반대로 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줍니다. 음.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 Variational Autoencoder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그래요. 그 정도 일단 인트로덕션 쪽 부분이니까 관련 연구니까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Recently. 그래서 리센틀리 음, 최근에는 음, 이제 VAE를 음. NLP 태스크를 푸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 릴레이션, 연관관계를 파악한다던가, 네, 아니면 QA 데스크라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감성 분석 같은, 감성 분류 같은 문제에서 음. VAE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최근 연구고요. 보니까 2015년부터 쭉 있네요. 2015년, 16년 쭉 그 다음에 18년, 19년 이렇게 그 NLP 태스크에 또 이 Variational Method, 오토인코더 VAE를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쭉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2022년 최근에도 지금 뉴립스라든지 ICML이라든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 핫하게 VAE를 사용해서 하는 그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in above works, 위 연구 중에서 또 몇 가지를 또 얘기하나 보죠. in above works, latent variable들은 discrete variable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게 이제 이미지 분야와 가장 큰 차이점이 네. 자연어에서는 여기 중간 정도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이 레이턴트 베리에이블이 네. 레이턴트 변수가 결국 이제 디스크리트 해야 됩니다. 네. 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컨티뉴어스 밸류가 될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는 없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 하나를 소개를 하고 계신데 네. 여기서 이제 이 2016년 연구에서는 음. 어, 릴레이션 디스커버리 이제 연관성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연구였는데요. 네. 이제 unsupervised한 방식이었고 네. 오픈 도메인이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 연구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음. 마찬가지로 리컨스트럭션 라이클리후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디코더 모델이랑 똑같아서 네. VA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어, two 네, entities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의 객체 네, entity 그거의 그 likelihood를 reconstruct 하는 것이 목적 함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they 여기서 they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저자들이죠. 아, they 저자들이요. 예, introduced relation을 latent variable로 소개를 했다. 그죠? 네, introduced a as the latent variable로 그러니까 relation을 latent variable로 얘기를 하고 있다. 유도했다. 이런 얘기죠. 네, introduced 유도했다. 네. 네. 그다음. 그래서 이 인코더는 릴레이션 클래시파이어, 네. 릴레이션 분류기였고요. 네. 그리고 그 이 릴레이션 클래시파이어는 네.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두 엔터티 간의 시멘틱한 릴레이션을 predict 예측을 한다. 네, 어,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디코더는 리컨스트럭트 이제 재구축을 했고요. 무엇을? 그래서 무엇을 재구축했네. 이 클래시파이어 인코더가 예측한 릴레이션을 기반으로 네. 이제 아까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엔티티를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릴레이션, 그러니까 엔터티가 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뭔가요? 이게 엔터티가 투 어, 엔터티라고 얘기한 게 이게 오픈 지금 도메인 여기 사이에서의 어떤 오픈 도메인 두 개의 어떤 그 도메인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요것만 봐서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게 어, 그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모델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은 네. 어, 먼저 여기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음. 이버트, 이버트라는 분이 음. 이제 에버트 이분이 사람 이름이죠. 네, journalist, 사람 the 이름입니다. first journalist to win the prize, 뭐요? 퓰리처라고 합니다. 퓰리처죠. 퓰리처입니다. 퓰리처상. 네, 예. 퓰리처상을 이분이 아마 처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음. 이제 이 에버트라는 분이 음. 퓰리처상을 받았다라는 이 릴레이션을 학습을 하고 싶은 것인데 네. 여기서 네. 그림 1일이죠. 지금 그림 1에 대한 설명을 그 밑에서 하고 있죠. As shown in figure 1, let us assume that 이하라고 가정을 해보자. We 네, hide one argument. 하나의 아규먼트를 숨긴다. 그리고 랜덤한 초이스로 그다음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 아규먼트를 숨기자고 가정을 해보자. 그 숨긴 거를 X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 네, 히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숨겨보자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awarded에서 이제 에버트가 있고 퓰리처상이 있는데 퓰리처상을 가려놓고 네, 이거를 다시 맞춰봐라 하는 리컨스트럭션 해봐라 네, 하고 만드는 것이 네,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제 퓰리처상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그렇게 했을 중간에 인코더와 디코더가 지금 사용한다라는 거를 지금 그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근데 네, 인풋을 한번 얘기를 해주면 x가 네. 그 문장이 좀 X는 들어오죠? X는 feature representation of 이 문장의 feature가 됩니다. 피처 표현이 되는 거죠. 특성 표현을 바꾼 거, 네. 피처 레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거고, 그 x가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에는 음, 이제 feature represent 이 문장의 feature representation이 들어오면은 음, 인코더는 이제 awarded 해가지고 에버트가 퓰리처 프라이즈를 받았다 이렇게 그 릴레이션을 찾아내주고 네, 이 릴레이션 중에 하나를 가려놓은 채로 다시 이제 그 디코더에 넣으면은 복원을 시켜주는 네. 그런 형태로 계속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또 박스가 이렇게 그 점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개를 로그 리니어 피처 리치 모델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릴레이션 이스트랙터에서 이퀄 같은 말로 인코딩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가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그 위쪽에서는 엔터티 프리딕션 해서 리컨스트럭션이다 그게 라고 이퀄 했고 그 점에서 팩터라이제이션 마들이를 통과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죠? 그림 네, 자체가. 그러면 지금 설명이 안 된 거는 그 로그 리니어 피처 리치 마들 그 다음에 팩토라이제이션 마들 요거 요 두 개의 어떤 모델들이 그 중간에 중간중간 엔코더와 디코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이. 네. 네. 그 설명은 그 밑에 설명에 없나요? 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게 풀 페이퍼를 다 들여다봐야 이제 메소드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설명만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 for example부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2라고 하는 거, 저 위에, 지금 E2는 퓰리처 프라이즈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E2를 가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자, 그래서 now 지금 이제 the purpose of the restriction component. 그 restriction component의 목적은 뭐냐면 restrict 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info 이게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restruct나 info랑 같다 지금 얘기하는 거고 어떤 걸 이 argument 아까 얘기했던 E2라고 하는 이 argument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이 restriction component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argument는 어디에 있냐면 relying on 뭐뭐를 의지하고 있냐면 another argument 다른 argument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argument예요. 그 다른 아규먼트는 E1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E but라고 하는 사람에 의지하고 있는 서로 의지 관계 다시 말하면 관련이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고요. 콤마 찍고 the latent relations are 그리고 nothing els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아규먼트 다시 말하면 그 콤마하고 latent 관련이라고 하는 R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네요. 지금 네, 거기에 그래서 의존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연 설명 있어요? 여기까지? 아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 디코더 모델은 네, 이제 다른 가려지지 않은 E1하고 음, 그다음에 latent relation R 네, 여기서는 awarded죠. 네, 하고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네. 다시 이제 퓰리처 프라이즈를 복원해내야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그 문장으로 다 이해가 됐고요. at 네, learning time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그 시점에서는 learning time our inference algorithm 우리 추정 알고리즘 will search 그 탐색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뭘 통해서 the space of potential relation construction 아니죠 clustering 그죠? 네, 클러스터링의 포텐셜한 관계의 공간을 통해서 다 그런 공간을 다 서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프런스 알고리즘들이 그걸 다 서치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서치하냐? To find, 뭘 발견하기 위해서? The one, 어떤 that ei 한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서치 탐색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 that one이 뭐냐면 뭘 만들어요? Makes this restriction task를 뭘로? 굉장히 가능한 단순한 그런 restriction task를 만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To find the one that makes, 그죠? that 이하는 다 D1이잖아요. 그 주어가. 네. 예, 그거 하나를, D1, 그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 탐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s soon as possible, as simple as possible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한 단순하게 이러한 리스트럭션 타스크들을 만드는 그런 어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원천 포텐셜한 릴레이션 클러스터링들의 공간을 통해서 탐색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안에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뒤쪽에 그 문장들이 조금 더 읽어봐야 요 지금 아까 질문했던 저 두 개의 뭐들이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여기 네. 문장에선 지금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림 1에서 우리는 요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continuous variable이 아니라 여기선 discrete 하다라는 거. 그 네. 다음에 관련성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어떤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 입력을 받아가지고 걔가 인코딩 되고 그 인코딩이 결국은 어떤 관련성을 이미 담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죠? 네.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규먼트 하나가 히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걔를 자꾸 맞춰봐라 그러면서 맞춰볼 때 그 사용한 매저는 결국은 최대 우도 추정법으로 가장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거를 맞춰봐라 뭐 이런 스타일로 해서 결국 퓰리처 프라이즈하고 관계가 제일 높은 애를 탐색하는 그런 형태 뭐 이 정도로 지금 유추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음, 아마도 이분들의 최종 목표는 이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거겠죠. 왜냐면 음, 이분들의 최종 목표가 여기서 릴레이션을 찾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음, 릴레이션 디스커버리가 목표였으니까 음, 아마 여기 클래시파이어에 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문장이 주어지면은 네, 거기서 이제 릴레이션을 찾아내는 네, 그 릴레이션 익스트랙터가 최종 목표일 것인데 네, 이거를 이제 오픈 도메인으로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VAE와 같은 형태를 해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자연스럽게 이제 릴레이션을 그 안에서 추출을 하고 그걸 네, 복원시키는 그 라이클리후드를 학습함으로써 네,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최종적으로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최대 우도 추종법이 이제 3대 추종법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잘 알고 있는 그 추종법 중에 첫 번째가 최소 제곱 추종법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그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AI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종법이 최대 우도 추종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정법이 베이지안 추정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베이지안 정리를 통해 가지고 추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추정법 메커니즘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물론 최소 제곱 추정법은 그동안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딥러닝의 그 펑션, 로스 펑션 자체가 최소 제곱 추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anyway 지금 이 논문에 관련 연구 중에 요 부분 지금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요 부분은 최대 우조 추정법과 베이지안 추정법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요. 그런 형태를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킨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그래서 our method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WDDC 네,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VAE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NLP 태스크이기 때문에 네, Discrete Latent Variable을 사용을 합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이제 probability를 추정하는 방법이랑 네, 그다음에 objective function은 음, 이제 뒤에 메소드에서 다르겠지만 음, 여기 있는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relational discovery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고 뭐 네, 하여튼 그런 건 different 하다는 거지. 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메커니즘은 최대 우도 추정법과 베이지안 추정법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도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요 정도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지금 최대 우도 추정법과 베이지안 추정법은 따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관련 연구 했어요.